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손행의 조니 대표입니다. 퇴직연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돼야 될 점,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의 중요성 여러 번에 걸쳐서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개선되려면 국회의 역할이 이제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국회의원이시죠?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요.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을 이제 최근에 이 환노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 좀 여러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어서 우리 존리 대표님께 좀 자문을 구하고자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처음 도입했다고 해요. 근데 근본 목적은 우리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15년 동안 운영한 결과는 노후 준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도의 미비점도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전혀 되지 않아 있고,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근로자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본인의 퇴직연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그게 뭐예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아니에요? 그런 대답을 보고 이거는 너무 잘못됐구나. 근로자의 선택이 다 배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려고 만든 법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만드는 그것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투자협회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금융투자협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된다.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무산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제화가 되고 있고,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 예전에는 당내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 퇴직연금을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하는데 합의가 모아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당정 간에도 사실 많이 이견들이 있었었고,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당정에서 좀 조율이 됐던 거는 우리가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죠. 사전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까지는 우리가 당정 내에서 정리가 좀 됐었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엄청난 벽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하나가 뭐 다들 짐작은 하시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손해나면 어쩔 거냐. 이거 이 근로자 퇴직금인데 퇴직금은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굉장히 이게 단순한 논리지만 되게 강력한 논리라서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반복하시는 우리 이 야당 근데 저는 의원님들이 많이 근본적으로 계셔가지고. 궁금한 게, 네. 왜 국회의원들이 누가 책임질 거를 걱정해야 되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나? 근로자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근로자가 본인이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근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나 잘못된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법이 취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런 옵션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위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운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다 와요.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이렇고 저렇고, 또 B라는 회사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을 가운데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근로자가 빼놓고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당신의 노후 준비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노후 준비를 안 되게 만든 게 우리나라의 법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금융의 후진성,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되는 거, 원금 보장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거, 금융 문맹, 저출산, 이게 다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디폴트 옵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의 디폴트 옵션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퇴직연금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디폴트 옵션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그렇죠. 이제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네. DB형은 이제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DC형을 택했을 때 많은 근로자들은 그런 금융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은행 예금에 넣어놓는 거예요.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그 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전혀 퇴직연금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문가한테 맡겨라. 전문가가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택하고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을 줘서 그냥 그 아무것도 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잘 모르니까 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문가들이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 답답한 게 그 부분이네요. 지금이 사실은 이제 DC형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게 말이 DC형이지 지금 90% 이상은 전부 다 원리금 보장 예금이나 그렇죠. 보험이나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그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 401k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자금이 굉장히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계속 쌓이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이 이제 뭐 거의 1000조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양질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바다를 이루게 돼요. 그럼 거기에 생태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 자금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선순환이 되고, 그러면 노후 준비가 그 훨씬 더 수월하게 되니까 이제 출산율도 높아지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퇴직연금 제도는 병마개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생태계도 이루지 못하고 또 개인의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미국에서는 누가 이런 걸 교육을 하냐면요. 컨설턴트라는 게 있어요. 퇴직연금 컨설턴트라고 해서 그런 교육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는 자사운용사가 가서 교육을 해야 돼요. 전문가니까 근로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노후 준비 20년 남은 사람, 30년 남은 사람, 10년 남은 사람, 주식 비중을 얼마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어디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 금융 문명도 깨뜨리게 되고, 원금 보장이 얼마나 허술한 건가. 내 퇴직연금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한국의 금융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2.7%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디폴트 옵션은 굉장히 좋은 그 옵션이고요. 업계 간에 어떤 밥그릇 싸움이 되면 안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업들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우리 국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합니다. 그 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해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논거가 크게는 세 개더라고요. 정부 여당이 뉴딜 펀드 이번에 뭐 출시하고 하려고 하니까 니들 그 뉴딜 펀드 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이게 정치적인 공격이 하나 있었고 이제 하나는 뭐 방금까지 얘기하신 손해나면 어쩔 거냐 라는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러다가 전체 경제가 참사가 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저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로 사실은 이 야당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고요.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융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 정말 뭔지 그리고 저는 정치 이런 거는 관심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거를 저는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허심탄회하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식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 보고 저는 왜 퇴직연금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멀쩡한 퇴직연금은 놔두고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할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노후 준비는 정말 제일 중요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까 이런 생각. 저는 사실 30년 후가 되게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전체 노동자들의 노후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후대에서 물론이죠. 우리가 예. 뭐 세금이든 어떤 다른 재정적인 수단으로서 물론이죠. 예. 노년들을 책임져야 네, 되는데 그 부담 자체를 굉장히 크게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이죠. 걱정을 사실은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해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융에 대한 어떤 뭐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인식의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뭔가 이견을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다른 정말 이 영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준의 좀 벽을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논리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단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후대가 너무 많은 이 짐을 뭔가 져야 된다. 지금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주식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뭐 물가 상승률 등등 생각해 보면 거의 마이너스인 수준에 비슷한 정도인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전체 뭐 글로벌한 어떤 주가나 뭐 경제 성장 자체는 적게는 한 4.5%에서 6% 정도는 계속 저희가 글로벌하게 가는데, 이게 20년, 30년 누적됐을 때 이 격차를 그럼 누가 메꿔줄 거냐. 저는 이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원금에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10년을 투자했는데 20년을 투자했을 때 원금에 손상이 되면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정책 위반자나 정치인이나 그렇다 하면요, 정말로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될 거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네. 망할 거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될 거고,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기업에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내가 은행에 넣은 것보다도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철학적인 문제고, 지극히 우리나라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죠. 진짜 2030년, 40년에도 우리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일 거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장하는 네. 것보다도 우리 퇴직연금이 그 은행에 있는 것보다도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쁘게 될 거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너무나 난센스인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저희가 20, 30년 투자해서 손실날 가능성이 거의 아예 거의 0 없죠. 아닌가요? 장기 네. 투자하고 네. 분산 투자하고, 그래서 퇴직연금이 가장 양질의 자금이에요. 퇴직까지 기다리려면 10년, 20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창업 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한국의 기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되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쉐어할 수가 있고, 중산층이 생기게 되는 결정적인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401k가 굉장히 영리한 제도인 게, 401k를 제대로 안 했으면 미국의 지금 경쟁력은 없죠. 꾸준하게 월급의 일부분이 그런 자본시장에 들어오게 돼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왜냐면 그 자금은 오랫동안 투자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일본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은행 예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한 논리죠.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논리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고,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아니냐 그런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들, 이 많은 돈을 1,000조에 가까운 돈이 될 건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200조쯤 되고. 근데 그게 이제 1,000조까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10년 안에 한 800조, 네. 900조는 될 거예요. 1년에 한 뭐 20%씩 생각하는 늘어나니까 거죠. 네. 굉장히 큰 돈이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저는 이거의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이 커질 거고요. 자연스럽게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외국의 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 허브가 되는 거고, 금융 강국이 되는 거죠. 저는 방금 대표님 말씀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의 미래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 한 30년 후에 정말 뭐 요즘 뭐 기후변화 이슈도 있고 여러 또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보다
우리 국가 경제에 실물 경제에 엄청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뭐 2020년보다 2050년이 더 낮고 막 그런 상황이다. 그럼 퇴직자들에게 그런 확정급여용으로 그만큼의 그 쌓여놓은 거를 다 줘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이 원리금 보장형으로 쌓아놓은 이거를 정말 노년 세대에 다 주고 우리가 이 전체 국가의 자원을 줘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나라가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금융교육을 통해서 그 근로자들도 내가 어떤 위험을 지는 건가를 알아야 되고 그 위험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금융의 근본은 내가 리스크를 진 것만큼 내가 보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권을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택권조차도 안 주었어요. 제도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5년이 지났지만 정말로 이제는 근로자가 가운데 서야 된다. 정치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니고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걸 뭐냐. 끊임없이 근로자들을 가운데 놓고 경쟁이 일어나야 돼요. 자선형사들이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저런 전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내가 봤을 때 저게 나한테 가장 적당한 것 같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정치인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네. 본인이 결정한 건데. 사실은 저도 네.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가 그 TDF 방식으로 이게 퇴직연금이 대부분 운용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가 그래서 그 설계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아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이거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노동시장에 첫 진입한 노동자라고 한다면 내 전체 퇴직연금이 이 방식으로 내가 뭐 2050년 정도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라고 하면 내 전체 이 커리어에 생기는 연금을 이런 방식으로 TDF 방식으로 물론이죠. 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야, 이 디폴트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리고 했던 거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나 저 법을 만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그 관계자들이나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자들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뭔가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 제도를 그렇게 맞게 만들면 되는데 왜 정치가들이 그걸 미리 걱정을 네. 할까?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할까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경쟁을 만들게 하고요. 자사운용사들이 그 경쟁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게 하고 생태계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고 또 근로자들은 노후 준비 당연히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특히 그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거죠. 그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진 분들이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연구도 돼 있고. 근데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도 그 대표님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고 느낀 게 잘 몰라서 느끼는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나면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죠. 이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약간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걸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두렵다. 라는 이제 그런 그렇죠. 이 입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렇죠. 이해시키고 이야기하고 그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네, 공론화 해야 생각이 돼요. 들더라고요. 공론화 해야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이 친근해야 되고 그거 투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굉장히 투자라는 건 즐거운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쪽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 했죠. 금융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도 도입될 때 그런 전제하에서 제도를 만드니까 두렵고 투자하면 안 되나 보다. 그다음에 원금의 손실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더 이상 한국은 그렇게 가면 저는 계속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저희 환노위에서 노동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임금이나 이제 노동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노동과 자본의 이 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가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는 이 노동소득 분배율 문제도 좀 이렇게 접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간극을 다시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일 것 같아서 그 물론이죠. 가능성도 조금 네, 근데 봐야 제가 되는 것 좀 같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노동과 자본을 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과 자본이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는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대부분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다든가 또 노동도 너무 그 노동 정책도 너무 경직돼서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적용이 돼서 정말로 보호해야 될 대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도 그게 회사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그런 허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노동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좀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 퇴직연금,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후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호돼야 될 사람들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게 제가 국회에 바라는 겁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은 되게 또 유연해요. 근데 미국 같으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데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80시간 일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정말 공장에서 일하고 정말 그 택배 같은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보호가 돼야 되고,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네. 사실을 몰리게 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네. 그 퇴직연금에 관계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 아유, 네. 진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정말로 이게 원래 우리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네. 월스트리트 가면요, 그 살인적으로 일을 시켜요. 진짜 인구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더 유연해야 되고 그럼요. 오히려 네. 낮으신 분들이 그렇죠. 안정성과 그렇죠. 여러 가지 사회보장 시스템과 네. 사회보험으로 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돼서 그렇죠. 임금이 네. 많을수록 네. 모든 게 더 경직적이고 그렇죠. 혜택도 더 많고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취지와는 정말로 정반대라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그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좀 꾸준히 같이 네. 좀 고민하고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니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보다는 정말로 오늘도 그 느끼는 건데 이게 기본 전제와 이해 정도가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같이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 그게 절망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네. 불과 그 2, 3년 사이에 많은 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게 변화가 한국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세금의 혜택을 준다든가 이제 그런 정책이 굉장히 절실할 때고요. 많은 그 진전이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그 전에는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은 똑똑하신데 네.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말은 참아 못했는데 더 그렇게 공부하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으로 이게 토론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빌리고 싶어갖고 좀 나온 것도 그래요. 있고 네네. 왜냐면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해당 의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그렇게 합리적인 제도가 왜 이 진도가 안 나가냐, 왜 법안이 이 개정이 안 되냐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주셔야 이 토론이 생산적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식한 논리, 원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해나면 어쩔 거야? 여기에서 진짜 한 발도 못 나가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은 잊어라.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해주셔야 이게 갈 거다. 특히나 이 개혁을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그 예금을 유치하고 그 보험 상품을 유치하고 있는 또 아주 힘센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표님이 속한 이 증권투자협회보다 훨씬 세요. 정말 셉니다. 이 은행들과 보험사들이. 아니요, 근데 이제 뭐 세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경쟁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그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경쟁을 하고 그 초이스를 근로자가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 보장한다는 배후에 저는 사실 그렇게 약간 의심을 해요. 원금 보장 상품이라는 건 결국 다 예금과 보험이라서 이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네. 그 강력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정치인 책임이죠. 아, 그건 책임이죠. 네. 이게 또 관료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책임을 그러니까 딛고 정말 개혁을 과거는 좀 그랬다 해줘야 되고. 치더라도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종 또 자문 구하겠습니다. 네, 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